때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한 행동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단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 상황적인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쪽으로 거의 기운 것이 아니냐. 행보를 자연스럽게 늘려줘야 국민들 속에서 이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동연 그다음에 최재형 얘기도 슬금슬금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흘렸잖아요. 보면 본인 이름이 좀 더 흘러다녀야죠. 아마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입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끝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5월 말 6월 들어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권성동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윤희숙 의원 등등과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행보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6월 5일 날에는 또 현충원까지 참배를 하면서 거기에 또 메시지도 나름 강한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권 진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최근 행보 보면은 거의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행보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때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이제 매실이 익어갈 때예요. 보면. 그러니까 일단 때가 됐다. 예. 후임 검찰총장 임명됐잖아요. 그렇죠.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총장 임기 전에 나온 입장이고 대선 출마한다고 치면 후임 총장이 임명되기도 않은 공석 상태에서 활동하기는 아무래도 좀 꺼림칙했을 거 아니에요. 부담이 좀 있었는데. 네. 임명됐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네. 높은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금 조만간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6월 11일 날 결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가령 아침 해가 뜬다고 치면 네. 여명부터 조금씩 밝아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단계다. 네. 그래서 조금씩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행보를 자연스럽게 늘려줘야 국민들 속에서 이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뚝 가고 그냥 이게 이렇게 섬광이 터지는 것처럼 가는 건 부자연스럽잖아요, 보면. 예. 조금씩 보폭이 넓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국민들 인식이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지금 김동연 그다음에 최재형 얘기도 슬금슬금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흘렸잖아요, 보면. 네네. 그 양반들 이름이 더 나오기 전에 본인 이름이 좀 더 흘러다녀야죠. 좀 선점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동연이나 최재형 같은 경우도 대단히 좋은 주자들이잖아요. 그 모든 걸 종합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딱 적당한 정도의 행보인 것 같아요. 네. 최근 흐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고 네. 현충원 가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런 멘트를 쓰고 그리고 또 천안함 생존 장병 회장 그분도 만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최근에 이 행보가 노리는 바라고 해야 될까요? 지향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 행보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본인이나 본인 측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상반될 수가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네. 어쨌든 최소한 행동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단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윤희숙 의원 만나서 함께 정치하자. 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친구라고 하지만 만났고 정진석 의원 만났고 대부분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고 법사위 아니면 정말 본인이 이제 정치를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어서 네. 그런 상황적인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쪽으로 거의 기운 것이 아니냐. 일단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 선언과 입당 그건 대략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8월부터는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6월 20일 넘어서 일정대로 되니까 국민의힘이 2달 뒤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8월 중순쯤 되면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럼 8월 중순에 시동을 건다고 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결정이 되고 네. 새 당대표가 뭔가 이제 당 쇄신 방안이라는 얘기 발표하고 이러고 나서 새 당대표 만나서 뭔가 상견례라도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입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 정도 되면
있다 네. 것이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뭐 나경원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배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했고 그 맥락에는 결국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만나서 뭐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된 사례가 세계에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비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막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또 언론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맥락 아니다. 네. 또 부인을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의중, 행보 뭐 이런 걸 어떻게 그걸 분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실제로 국민들 제일 걱정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네. 검사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하. 얼마만큼 국정 정반에 대한 통찰력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 이제 이 네. 고민들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 전쟁 영웅 아니에요 보면. 아, 그렇죠. 군인 하시다가 그냥 네. 대통령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다 유죄 판결 받고 쿠데타 주모 세력이긴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KGB 출신 아니에요. 정보기관. 네. 그래서 별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줄 때 네. PhD잖아요.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잖아요. 그게 하나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깊이 연구를 하면 나중엔 철학의 경지에 간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실 걱정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큰 틀에서 이 마음 자세랄까 국정에 임하는 네. 밝은 마음 네. 그리고 원칙을 중시하고 사람을 제대로 써야겠다. 내 편만 쓰는 거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써야 되겠고 내 편 잘못해서 이거 감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할 이 마음 자세를 보고 뽑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보면.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에 저항해서 수사를 했다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다. 버리시지 보시는군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능력이 충분해요. 네. 네. 만약에 하신다면 능력이 충분해요, 보면.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머릿속에 제가 볼 때 이분이 대통령 될 준비를 머릿속에 도상훈련을 40년 이상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를 네. 문화로 그냥 익히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집안에서 할아버지 집안 따라서 자체가. 등에 다 네. 배웠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만한 지도자감이 누가 있느냐라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떤 시대의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국가 경제 구조가 어떻게 재편이 돼야 되고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보통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보수 정당에 가서도 기본소득을 큰 장기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는 이 국민의힘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선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보면 네. 어쨌든 그런 저런 머릿속에 대통령이 되면 이끌어가야 될 방향에 대한 생각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서왔고 또 정치적 정무적으로도 보면 가령 2016년도 선거 때는 죽어가는 민주당 다 살려서 그렇죠. 지금 회생시켜 놨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또 큰 기여를 했었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가서 죽어가는 국민의힘 다 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보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압승을 거두면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야, 씨, 머릿속에 이만큼 나처럼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도 있고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도 나처럼 명확한 사람이 어딘데 내가 왜 대통령이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이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통령이나 선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는 있는데 띄울 물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기 가서 뛰었던 게 뭐냐면 아마 끝나고 나서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든 뭔가 국가 운영에 큰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텐데 당선되고 나서 부담스러우니까 팽 했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20대 총선 이기고 나서 뭔가 큰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안 주어지니까 그때도 아마 본인이 직접 출마할 뜻을
대선 때 조금 비추다가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랬었죠. 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인식되는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나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국가의 어떤 비전을 네. 윤석열을 통해서라도 실현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와서 쌉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아오니까 좀 화나셨나요? 전화통화만 한 번 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근데 윤석열 총장도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보면. 예. 단순하고 이게 고집통이잖아요. 고집통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하고 한판 붙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한판 예. 붙은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누구한테 쉽게 고개 숙이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이게 마음속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도 대통령 하고 싶으시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 찾아가서 정말 쌉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국가를 운영할 생각을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웅지를 품고 네. 수십 년 동안 사물과 국가를 계속해서 분석해온 이 인재가 네.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한 자리 숫자예요. 네, 예. 한 자리 숫자. 그런 근데 지혜를 구하고 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해야죠. 찾아뵙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가령 윤총 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니 그런 분을 통해서 또 같이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 경륜을 또 네. 국정 운영에 잘 참고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